머나먼막에 여기 일본 문명을 동경하는 한 오타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블러드 찰리 스타즈. 유구한 전통과 명예를 자랑하는 흡혈귀의 후손이지만 흡혈귀식 예의를 차리는 것도 귀찮고 남들의 피를 빠는 것도 귀찮아서 지금은 이렇게 방구석 오타귀가 됐습니다. 마계의 컨텐츠들은 대부분 인간계에서 넘어오기에 마계의 컴퓨터는 아직 브라운관 모니터고 게임기나 만화들도 거의 90년대 전후의 것들입니다. 무튼 일본을 동경하는 오타귀에게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보스, もう入りますよ。まだ準備が 마계에 흘러들어온 인간계 소녀 야나기 후유미. 스타즈는 오타귀여도 이 일대의 대장을 맡고 있기에 근처에 떨어진 소녀를 부하들이 주워다 줬는데 스타즈는 후유미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고 와페니지를 연발하고 있는 사이 밖에서는 꽤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역의 보스와 싸워 승리하면 그 구역의 보스가 될 수 있다는 간단한 마계의 룰. 대충 곧 사라질 녀석이 스타즈한테 막고라를 신청을 하고 스타즈는 정말 가기 싫었지만 후유미의 진심 어린 부탁을 받고 잽싸게 엑스트라를 처리했습니다. ただいま 식인 식물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된 후유미. 식물을 찢어주겠지만 남은 건 앙상한 뼈밖에 없었고 이렇게 스타즈의 첫사랑도 순식간에 막을 내렸습니다. 魔界で人が死ぬと幽霊ってのになるって聞いたことが。あの頭の三角が目印なんすよ。 대충 유령으로 새롭게 탄생한 후유미. 하지만 유령은 원래 마계의 존재. 스타즈는 인간이 아니라 그런지 관심도가 갑자기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후유미를 다시 인간으로 돌려넣기 위해 소생법을 찾아 あったぞこれだ違います竜が出てきて違いますから 대충 용구수를 모은다는 해결책은 기각됐고 후유미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경위를 알아보는 스타즈. 俺がどんだけ人間界に行きたかったかわかるか欲しかった DVD ボックス限定フィギュア漫画ゲームその全てがこの向こうで俺のものになるのを待ってんだよ 스타즈와 후유미는 마계 골목에서 블랙 커튼이란 공간 전이 마법을 발견했고 스타즈는 염원하던 아키하바라에 가기 위해 아지트에 들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俺ボス辞めることにするわ 불타오르는 책임감으로 부하들의 안전보다 아키하바라를 택한 스타즈. 뭐 미믹이란 애들이 타인으로 변신할 수 있는데 대충 얘를 인형으로 세우고 후유미와 함께 인간계로 향했습니다. 아키하바라는 못 참지. なんだここ何って私の部屋ですよお前ここに住んでんの 여차저차 블랙 커튼을 통해 인간계로 건너온 스타즈와 후유미. 흡혈귀에다 보이는 귀신이라 인간들에게 걸리면 상당히 위험하지만 昨日は学校にも行ってないそうじゃないか。ちゃんと説明しなさい。お父さんがどれだけ心配したと。 이 만능 스프레이만 있으면 스타즈의 최면으로 대충 해결됩니다. 이건 흡혈귀가 권속을 만들 때 쓰는 건데 흡혈귀는 타액에 있는 특수한 물질로 권속을 복종시킵니다. 즉 침을 이렇게 분무기에 넣고 다니면 대상을 물 필요도 없고 사정거리도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はいどうもごめんなさいよ 무튼 이렇게 오타귀의 로망, 고등학교까지 쳐들어간 스타즈. 생각 없이 아무데나 뿌리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나중에 후유미가 살아 돌아왔을 때 바로 현실에 적응할 수 있게끔 사람들에게 최면을 걸어놓은 것. 머저리 같긴 하지만 좋아하는 소녀한텐 온 힘을 다하는 스타즈였습니다. もうだいぶ消えてんぜお前の体 마계인이 인간계에 적응하지 못하면 실체가 점점 사라지는데 스타즈는 자신의 피에 담긴 마력으로 후유미의 몸을 원상태로 돌려줬습니다. おかしいなここには生身の人間がうようよいるってのに 스타즈는 자신이 후유미에게 반했던 이유가 처음 보는 인간에게 느껴지는 흡혈 욕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인간들에게선 그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お前母ちゃんはいません死んだのわかりません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잠시 마계로 돌아가려던 찰나 둘 사이를 갈라놓을 불청객이 등장하는데 そう私はどこでも自由に空間を作り自由に移動できる神出鬼没の空間トラベラー 이 친구의 이름은 하치쿠지, 아니 하이드라벨. 공간이동 마술에 특화된 마적으로 여러 보물을 모으는 트레저 헌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누군가 자신의 블랙 커튼을 훔쳐갔고 그 블랙 커튼이 이곳에 버젓이 열려 있으니 물건을 훔쳐간 범인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このカーテンは私が出したんじゃない。私から盗んだやつが出したんだ。だから私にはしまえない。 이 블랙 커튼에 대해 잠시 얘기해보자면 블랙 커튼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상당한 고의마족뿐이며 시전자의 목적을 달성하면 사라집니다. 즉 후유미의 집에 쳐진 블랙 커튼은 상당한 고의마족이 펼친 것이며 그의 목적이 어떻든 아직 완수되지 않았단 소리. 뭐 이미 인간계의 기술력은 마개 따위 금세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에 커튼을 사용한 마족의 목적은 알 필요도 없었고 벨은 그냥 강한 마족과 짝짓기를 하고 싶어 범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너무 천박했나? 確か前に人体蘇生の書って本を手に入れたことがあって。それ今どこにある？ 후유미가 마음에 들었는지 인간을 소생시키는 책의 존재를 알려주는 벨. 얼마 전에 팔아치운 물건이고 그 물건은 현재 스타즈가 있는 동마계의 반대편 서마계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お前俺と一緒に来い。またどっか行くのか？西魔界。 생체 내비게이션과 함께 서마계로 향한 스타즈와 후유미. 거리도 거리라 마족 특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あなたは魔界のどこへでも。 旗宗運送です。 더 이상 깊이 생각하는 건 포기하고 여차저차 서마계에 도착한 스타즈. 성능 좋은 생체 내비 덕에 스타즈는 빠르게 서마계의 보스를 찾았습니다. 久しぶりじゃねえかスタズ。おめえも変わってねえな。 이 친구가 서마계의 보스이자 스타즈의 소꿉친구 울프보이. 웃긴 건 아버지의 이름은 울프 데디입니다. 네이밍 센스 참... そんなめんどいことただでってわけにはいかねえな。やっぱりか。じゃあ決めようじゃねえか。昔ながらの方法で。 책을 찾아주는 조건으로 내기 게임을 시작한 스타즈와 보이. 스타즈가 이기면 같이 책을 찾아주기, 보이가 이기면 후유미를 팔아치우기. 아무튼 남자의 자존심을 건 마계식 볼링으로 승부를 가릴. おいおいおい、勝負はボーリングじゃなかったのかよ。 말하는 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냐? 무튼 복싱은 가볍게 스타즈의 승리. 이 동네 흡혈귀 이빨엔 블루투스 기능이 달려있어서 이빨만 따로 박아놔도 에너지 드레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 와서 설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됐고 라운드걸 후유미나 보십시오. これ何かの衣装なんですか？私一体何するんです？ラウンドガールってやつだ。 고생 끝에 벨의 가방 안에서 인체 소생의서를 찾았고 드디어 소생의식에 손을 대는 스타즈. 글씨를 못 읽는 얼간이들을 위해 벨이 대신 소생법을 알려주는데 ごぼうはささがきにして水に浸す。フライパンにごま油をひいてアク抜きしたごぼうを強火で炒め、人参も同じく一緒に炒める。そこに酒醤油。きんぴらごぼうですよね。 대충 요리 레시피로 암호화되어 있는 소생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출제자를 조지면 되기에 빠르게 책의 작가를 확인해봤습니다. ブラッド・ディ・ブラッツ。俺の兄貴だ。 정상급 마족들은 마계 상공에서 살고 있는데 스타즈는 귀족 생활과 형의 괴롭힘에 못 이겨 지상으로 도망쳤던 것. 형의 이름만 들어도 PTSD가 발병한 덕에 그냥 후유미의 소생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상남자 울프보이는 나약한 친구를 바로잡아줬습니다. 達者でなスターズ。おいまだつなげてないよ。 벨의 추측으론 스타즈가 힘을 숨긴 찐따라는 것. 눈치 빠른 벨을 위해 스타즈는 자신과 형의 과거를 알려줬습니다. お前には才能があるんだ。兄さんがこれからそれを開花させてやるからね。 재능을 깨워준다면서 동생을 신나게 골린 블러드 디 브라츠. 마지막엔 동생 심장에 총알까지 박았고 스타즈는 이런 생활에 못 이겨 집을 뛰쳐나왔던 것입니다. 明日立つ。兄貴のところに行って弾丸取ってもらってこい。ああ、俺は蘇生法を聞きに行くんだぜ。 이 총알이 현재 스타즈를 힘순찐으로 만든 원인. 벨은 강력한 짝짓기 상대를 얻기 위해 소생법도 찾을 겸 총알을 빼오라고 했고 스타즈는 참치초밥 하나에 벨의 명령을 덥석 받았습니다. お前ムカつくけど実は結構いいやつだな。あんた単純すぎ。 아니 대체 어디서 봐는 거야? 見つからねえようにいかねえと。 벨의 마법으로 집 근처로 이동한 스타즈.
간만에 돌아온 것 치곤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이곳엔 스타즈가 치를 떠는 무서운 소녀가 있었습니다. ちょっと待て落ち着け兄さん俺の話を 막의 감옥의 관리자 블러드 틸리즈, 스타즈의 여동생이지만 스타즈를 진절머리나게 싫어합니다. あんたに私や兄様と同じ血が流れていること、それが罪。 호적 메이트란 죄를 범해 스타즈는 감옥에 갇혀버렸고 후유미에게 돌아가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どうした？なんか冬美の足消えてね。 한편 후유미는 스타즈가 수혈해준 마력이 바닥나 다시 사라지기 시작했고 보이는 급하게 후유미를 아는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濃縮された特製のマソドリンク誰？目覚めたか 하지만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건 응급처치뿐. 후유미를 돌려놓으려면 스타즈의 피가 꼭 필요했습니다. リズ様例の新入りのことでちょっと聞いてあれこれってもしかして来ちゃまずい感じのやつでした？ 스타즈가 온 걸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브라치한테 들켜버린 리즈. 리즈가 스타즈에게 단단히 뿌리난 건 브라치 오니짱이 리즈를 바라봐주지 않기 때문. 역시 브라치는 이번에도 리즈에게 관심이 없었고 사랑하는 남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人体蘇生の書兄貴が書いたんだろこれ。なんだサインか。いらねえよそんなもん。 책을 해독해주는 대신 한 가지 부탁을 한다는 브라츠. 마계에 지금 마족들을 살해하는 괴인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총알도 빼주고 소생법도 알려줄 테니 괴인을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브라츠가 스타즈의 심장에 총알을 박아넣은 것은 어린 시절 스타즈가 본인의 마력을 못 이겨 사망할 뻔했기 때문 형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동생을 걱정하고 있던 것입니다. いやいいよ別にこのままで。はだって取ってもらったら俺その噂の怪物と戦わされんだろ。 뼛속까지 니트 오타큐가 돼버린 스타즈. 하지만 자신보다 강력한 형 앞에선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 이게 걱정한 게 맞나? 対等な立場ではなかったんだよ。この瞬間までは。 스타즈가 각성해 고문관들을 착하게 만드는 동안 보이는 후유미의 약값을 벌기 위해 의사가 부탁한 괴인을 찾기 시작. 어느 날 의사의 집 앞엔 산타클로스가 준 의문의 선물이 놓여 있었는데 의사는 이 선물 안에 들어있는 신체를 이용해 마족과 마족을 연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본인 취미라나 뭐라나 그 결과 정신병 걸린 괴인이 탄생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괴인이 벨과 같은 공간전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공간전이는 벨의 가족인 하이드라 가문이나 블랙 커튼 등의 아이템으로만 가능한데 이 괴인은 공간전이 마법을 이용해 실험실에서 탈출했고 자신의 몸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 막의 이곳저곳에서 마족들의 신체를 뜯어간다고 합니다. そのスピードパワー無駄のない理にかなったスタイル美しい。でもどこか 먼저 괴인을 발견한 울프보이. 이 괴인은 아킴이란 녀석으로 마력의 근본을 소진하지 않으면 사지가 분해돼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3分。それがウルフが狼になれる時間。ウルフは狼男だろう。変身に時間制限があるのか。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이는 늑대인간인데 정확히는 늑대인간과 하급 마족의 혼혈. 그래서 변신 시간은 최대 3분밖에 안 되며 힘을 과하게 사용하면 그 시간은 더 줄어듭니다. 俺はまた魔力を貯めなきゃならねえ。つまり今のまままた奴と戦ったら速攻でバラバラにされちゃいそうってこと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등장한 스타즈. 힘을 완전히 해방한 덕에 좀 강한 찐따에서 진짜 강한 찐따가 됐고 아킴의 난리를 막기 위해 숨겨뒀던 필살기를 해방했습니다. ぶちかます手を呼ぶ。자, 표절은 컷해주시고 こっちも本気で食べがいがあるってもんだ。お互い全力でやろうじゃないか。 이제야 좀 시이타케 채널스러운 장면이 나왔나 싶었더니 박진감 넘치는 전투는 어디 가고 아킴은 3초 만에 털려버렸고 박살난 몸뚱이는 이쁘게 각개 포장해 괴인을 만든 의사와 함께 사이좋게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잘됐네 잘됐어. 俺じゃあせめてあっちの方で。いいから飲め。どうだ。 수혈도 잘 됐고
안사람이 될 유령을 가족한테 인사도 시켰고 슬슬 니트 생활로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스타즈. 브라치는 슬슬 시청자들한테 잊혀졌을 1화에 나온 후유미의 뼈로 새로운 신체를 구성해준다며 집으로 돌아갔고 리즈는 잠시 스타즈 일행과 함께 이곳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うるせえお前が映したんだろうが混じらないでいいんですか？いい。 브라츠가 돌아올 때까지 바쁜 니트의 삶으로 돌아간 스타즈 일행. 하지만 하루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なんだよリーズ見ろ、読め。 쥐도새도 모르게 납치당한 후유미. 브라츠는 이걸 예상한 건지 후유미에게 미리 위치 추적기를 달아놓은 상태였고 그 위치를 확인하려면 리즈가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勘違いするなよ。お前のためだけに行くんじゃない。冬美は悪い子だ。けどまあまあいいやつだったからな。 후유미를 위해 츤츤대며 집으로 돌아간 리즈. 스타즈는 동막의 주민들에게 수소문해 수상한 남자가 왔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남자의 흔적을 쫓아 남쪽 마계로 향했습니다. いやーこの人困ってるみたいなんで善意っす 100% でマジ善意っすそうなの？つうか寒すぎだろここ 일단 남마계의 보스인 서린을 만난 스타즈. 서린은 어쩌다 수상한 남자한테 명함을 받았는데 그 명함엔 익숙한 성을 갖고 있는 이름 하이드라 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引っかかると思ったのに。姉ちゃん 먼저 후유미를 쫓아온 벨. 벨은 동생인 넬에게 후유미를 납치한 이유를 들었는데 벨의 엄마가 직접 후유미의 납치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見つけたぞ幽霊泥棒 리즈의 정보로 스타즈도 후유미를 찾아냈고 개판 5분 전이 되기 전에 일단 동생을 집에 보내고 스타즈와 대치하는 벨. 自分の血も足りないくせにあの子に分けてやることしか考えてない。目の前にいるのは私なのに。 벨은 결국 스타즈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나중 일이 어찌됐든 일단 벨의 집으로 향하는 스타즈. 다행히 후유미도 상당히 신사적으로 모셔왔고 드디어 문제의 근원을 만나게 됐습니다. 会いたかった私の冬美 후유미를 알고 있는 벨의 엄마 네인. 네인은 후유미를 되살리는 것에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는데 여기서 뜬금없는 설정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ドッペルゲンガー知らない？世界のどこかに自分にそっくりのもう一人の自分がいてそれを見たら死んじゃうってやつ。 도플갱어는 사실 막에 있는 마족과 동일하게 생긴 인간계의 인간을 가리키는 말. 네인은 오코노미야끼를 좋아해서 인간계에 자주 들렀는데 거기서 자신의 도플갱어인 후유미의 엄마를 만났습니다. 도플갱어의 진실은 같은 인물이 만났을 때 기억과 몸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 하나가 된 네인은 마계 쪽 남편과 인간계 쪽 남편을 불러 3자 대면을 시도했고 후유미의 아버지는 후유미를 끝까지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 네인을 마계로 보내고 후유미와 함께 인간계에 남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감 있는 아빠한테 침을 뿌린 거야? どうしたらいいか。大丈夫。どうせ生き返ったら忘れるっしょ。 졸지에 자매가 된 벨과 후유미. 네인은 두 딸과 함께 살고 싶어 후유미의 소생을 적극 반대했는데 설령 장모님이 방해한다 해도 스타즈는 후유미를 꼭 되살려준다고 했습니다. ああもうだから生き返りてえのかどうなんだよ生き返りたいです。 우리도 흔히 알듯이 만화나 영화에 등장하는 흡혈귀는 죄다 악역들 뿐. 앞으로 일이 어떻게 꼬여갈지 모르지만 스타즈는 후유미를 되살리는 그날까지 후유미만의 히어로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진행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애니리뷰 블러드레드였습니다. 제가 죄송할 정도로 놀라운 건 여기까지가 애니판의 끝입니다. 진짜 카도카와 니들 이러고 10년 가까이 이기를 안 내줘.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결말 포함 시이타케 아니겠습니까? 이 뒷이야기를 짧게 설명해드리자면 여태까지 모든 게 브라치의 개수작이었습니다. 의사에게 시체를 제공한 것도 브라치였는데 이 시체는 생전 팬터마임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마법을 카피할 수 있는 마족이었습니다. 마법들을 카피하다 벨의 블랙커튼에 손을 대고 그대로 블랙커튼을 열어놓은 채 브라치에게 썰려 의사에게 연행. 이후 기억을 소거당하고 아킴이란 존재로 부활한 건데 브라치는 아킴을 이용해 자신의 아버지를 부활시키려고 했습니다. 현 마계의 왕은 울프보이의 아버지인 울프데디.
그리고 스타즈 남매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 브라츠는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 아킴을 만들었으며 감옥으로 추방된 아킴을 완전체로 만든 뒤 그 심장을 이용해 자신의 아버지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렇게 복수극으로 가나 싶었는데 울프데디가 브라츠의 아버지를 죽였던 이유는 과거 전투 때 상처 입은 전우를 편히 보내줬던 것. 이렇게 브라츠와 울프데디는 싸우지도 않고 서로 화해했고 잘됐네 잘됐어 하고 끝나려는 찰나 아킴이 흡혈귀의 심장에서 되살아나 모든 마력을 흡수하고 괴물이 됩니다. 그 이후엔 아킴과 아킴이 만든 마인데 마족구도로 작품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은 스타즈와 후유미가 힘을 합쳐 막의 주민들의 힘을 모아 원기옥을 날려 승리합니다. 아킴도 잡고 후유미도 인간으로 돌아오는데 인간으로 되돌아오면 유령일 때의 기억은 모두 사라진 상태. 평범한 생활이 이어지던 도중 후유민의 반으로 스타즈가 전화가 오며 작품이 끝나게 됩니다. 애니로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2기는 안 나오는지 알 수가 없네요. 비운의 작품인데 1기랑 오보에이는 진짜 작화가 폭주해서 대체 이게 왜 망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무튼 이번 작품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아쉬움이 많을 테니 시이타케의 리뷰로만 만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